4월 총선과 관련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법원의 판단이 시작됐습니다. 충북에서는 당선 무효형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컬 대학 선정으로 충북대와 통합을 추진하던 교통대가 통합교명 선정 투표를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충북대만 예정대로 투표를 진행합니다. 내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한 도의회 심사가 시작된 가운데 역대급 세수 감소에도 늘어난 김영환 지사 역점 사업에 도의회 심사를 넘어설지 관심입니다. 충주시의 조직 개편안이 결국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청 이후 최대 규모로 개편되면서 충주시 공무원들의 승진 기회도 대폭 늘어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지난 4월 총선 과정에서 적발된 주요 선거 사범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현역 국회의원 가운데는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의 선거 사무장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검찰이 당선 무효 기준에 못 미치는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가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없다면 충북에서 당선 무효형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습니다. 김은초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의 선거 사무장이었던 현직 보좌관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첫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청주의 한 식당에서 선거운동원 10여 명에게 4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겁니다. 검찰은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는데 이대로 형이 확정되더라도 이강일 의원의 당선이 무효가 되진 않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장은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국회의원의 당선이 취소되기 때문입니다. 선후배 사이의 저녁 식사 자리였고요. 그러면서 이제 몇몇 분들이 더 참여하면서 이제 그게 문제가 됐던 건데 그 의도 자체가 뭔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의 보좌관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12월 박 의원의 출판 기념회에서 선거 구민들에게 마술과 국악 공연을 무료로 제공했는데 검찰은 불법 기부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더라도 선거 사무장이나 회계 책임자가 아니어서 박 의원의 당선에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선의적인 부분에서 다들 그 무대에 서고 싶다고 본인들이 요구를 해서 온 거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청주 상당에 출마했다 낙선한 서승우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의 선거 당시 회계 책임자는 자원봉사자 2명에게 440만 원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돈을 주고받은 건 맞지만 선거 관련성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문제가 될 거란 걸 생각을 못 하셨던 거예요? 하실 말씀 따로 없으신가요? 네. 서승우 도당위원장의 선거 유세를 도운 박정희 전 청주시의원도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이미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250만 원이 확정돼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당했기 때문에 선거운동에 관여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한편 돈봉투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우택 전 국회 부의장은 무고 혐의로 추가 기소된 가운데 다음 달 10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통합을 추진 중인 충북대와 교통대 두 국립대학교의 통합이 무산 위기를 맞았습니다. 통합 교명 투표를 하루 앞두고 오늘 예정됐던 공동 설명회를 교통대 측이 잠정 연기한 건데요. 충북대는 예정대로 설명회를 강행했습니다. 허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학당 500억 원씩 지원받는 글로컬 대학 30사업에 선정돼 통합하기로 한 충북대와 한국교통대 두 국립대학교. 통합 교명 선정 투표를 하루 앞두고 두 대학이 동시에 열기로 한 설명회가 무산됐습니다. 한국교통대는 설명회와 투표를 잠정 연장한다는 공지를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당초 교통대는 통합 교명은 물론 충북대와 겹치는 25개 유사 중복학과를 어느 지역에 놓을지 등이 포함된 통합 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해도 될지 학생과 전 직원에게 묻는 투표를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충북대로부터 협상안을 제시받지 못해 사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북대만의 안을 가져오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구성원들의 동의는 필수적이다라고 요청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들이 완벽하게 조율되지 않고 그러나 충북대는 예정했던 설명회를 단독으로 진행했습니다. 충북대는 교통대와 달리 현재까지 일부 합의한 안만으로도
통합 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할 수 있다며 쟁점 사안인 본부 위치와 거버넌스, 유사 중복학과 통합 등의 100% 사전 합의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이 때문에 투표도 통합 교명 선정만 예정대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일방적으로 한국교통대학이 연기한 것에 대해서 충북대학교의 총장으로서는 물론이고 우리 충북대학교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유감을 표명합니다. 충북대 학생들 사이에서는 반대 분위기가 여전한 상황. 최근 총학생회는 통합 교명으로 충북대를 사수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대다수의 학생이 원하지 않더라도 다른 두 집단이 찬성해가지고 된 통합이니까 전체가 다 동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학력 인구와 신입생 감소로 존폐 위기를 맞은 두 국립대학의 통합이 결렬 수순으로 가게 될지 아니면 통합 신청서 제출 마감 기한인 오는 28일 전 극적인 합의에 이를지 기로에 서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이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달라고 도의회에 당부했습니다. 윤 교육감은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통해 충북의 미래학교는 개별 맞춤 교육을 제공하는 학교라면서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두터운 교육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올해 당초 예산보다 5.3% 늘어난 3조 8,120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는데 재원이 부족해 비상시 사용하는 기금에서도 3,800억 원을 끌어오기로 했습니다. 내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한 도의회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역대급 세수 감소에 2년 연속 빚을 낼 정도로 재정이 어렵지만 이른바 김영환표 사업 예산은 오히려 늘었는데요. 김 지사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는데 도의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요? 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청북도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7조 1,683억 원으로 올해 당초 예산 대비 0.6% 증가에 그쳤습니다. 2년 연속 세수 결손의 여파인데 이 중 1,411억 원은 차입, 즉 빚입니다. 급하지 않은 사업은 축소 폐지하는 등 예산 효율화를 강조했지만 김영환 지사의 역점 사업들은 하나같이 생존했고 예산도 늘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도청 본관을 비워 그림책 도서관 등으로 만드는 150억 원 규모의 복합 문화공간 조성. 혈세 낭비 말고 가뜩이나 부족한 업무 공간 확충에 쓰라는 시민사회의 비판이 나왔고 도청 직원 설문에서도 반대 의견이 더 많았던 사업입니다. 의회 역시 사업 타당성과 필요성에 여러 차례 의문을 제기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의회는 물론 도민분들의 공감도 전혀 이끌어내지 못하고 계신 거죠. 도대체 뭘 품으로 돌려주라는 거야? 그냥 품으로 돌려줘 하면 우리가 받아야 되나? 받기 싫어요. 용도도 묻지 않고 신용대출 이자를 지원해 빚을 장려한다는 우려가 나온 결혼 출산 이자 지원 사업도 내년에 대상을 2배 가까이 늘렸고 예산도 5억 원가량 더 세웠습니다. 투자 심사를 조건부로 통과하는 바람에 조망탑 등의 핵심 아이템이 빠진 문화의 바다 관련 사업들에도 약 10억 원을 편성한 상태. 도시농부, 도시근로자 사업도 예산을 올해 대비 2.5배 늘려 도비만 68억 6천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반면 지난 국감에서 전국 최하 수준이라는 질타를 받았던 소방급식비 지원금은 3억 1천여만 원 늘리는데 그쳤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이번 예산안에 대해 도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적극 예산을 편성했다고 자평했습니다. 충북도의 정책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편성된 예산은 한 푼 한 푼 소중하게 반드시 필요한 곳에 사용하겠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다음 달 5일까지 이어질 충북도의회의 심사. 시민사회 단체에서는 의회가 감시와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논란이 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처럼 일사천리로 사실 예산 통과가 되어서는 좀 위험스러운 것들이 많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도의회가 좀 본연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우선 있었으면 좋겠다. 지난해 연말 충북도의회는 충청북도 예산 264억 원을 삭감해 5년 새 최다 삭감액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청주시 시내버스가 막대한 재정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충청북도가 지원에 인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민수 청주시 의원에 따르면 준공영제 시행 첫 해인 2021년 510억 원이던 청주 시내버스 운수업체 보조금은 올해 717억 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충청북도가 지원한 도비는 22억 원에서 25억 원으로 3억 원 늘었습니다. 신 의원은 보조금 지원을 늘리지 않는다면 요금 결정 권한이라도 청주시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은 청주청원 경찰서장이 퇴직했습니다. 경찰청은 청주청원 경찰서장이던 김모 총경이 지난달 사직서를 제출해 지난 15일 사직서를 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부임한 김 총경은 직원들에게 폭언을 해 충북경찰청장이 구두 경고를 받았지만 이후 다른 직원에게 다시 폭언을 한 혐의로 경찰청 감찰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충주시가 추진한 조직 개편안이 진통 끝에 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청 이후 최대 규모의 급조된 조직 개편이라고 야당이 비판했지만 충주시는 하위직 공무원의 승진 기회를 넓혔다고 자평했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주시 조직 개편안이 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22일 상임위인 행정문화위원회에서 3대3 동수로 부결됐지만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수정안을 냈고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여야로 나뉜 시의회는 표결에 앞서 상반된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해당 안건은 충주시 개청 이후 초유의 대규모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는 중대한 사안으로 심도 있는 고려가 있어야 했고 시정 각 분야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국장님들이 7개, 8개 부서를 통솔하는 것은 무리수가 따를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행정의 질적 저하로 충주시 조직은 내년 1월부터 구국 47과에서 2국 3과가 늘어난 11국 50과로 확대됩니다. 공무원 정원은 1,498명에서 8명만 증가하지만 승진 인사는 더 큰 규모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연말 퇴임과 교육 복귀 등을 고려할 때 국장 승진은 4명으로 늘어나고 7급 공무원 정원도 450명에서 463명으로 증가해 후속 승진 인사가 예상됩니다. 충주시 조직이 더 기능별로 더 관리 체계화의 조직 개편이 됨으로써 시민들에게도 서비스 질 향상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승진 기회가 늘어난 공직사회는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삼선 시장 임기 말에 이뤄진 조직 개편에 대한 시민 여론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오늘 오전 9시쯤 괴산군 장현면 조곡리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조곡터널에서 화물차 3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남성 등 3명이 다리와 얼굴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이었습니다. 잠시 후 스포츠 뉴스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